안녕하세요. 무조건 동아시아사 조성천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당나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중국사를 한번 요약해보면요. 하은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지난 의진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저려 원명청을 신중히 마셨다. 이렇게 자꾸 반복하면은 중국사를 대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나라는요. 618년 건국돼서 907년 망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중요한 임금이 누구라고요? 당태종이죠. 당태종은 정치를 잘하고 당나라를 번영시켜서 정관의치를 이룹니다. 정관의치. 그리고 수나라 때부터 계속된 율령체제를 완전히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적극적인 대외 팽창을 해서 동돌궐을 멸망시킵니다. 돌궐이 동돌궐, 서돌궐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552년에 건국돼서요. 그래서 동돌궐은 당태종 이세민이 멸망을 시키고 서돌궐은 당태종의 아들 당고종이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율령체제 정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율령체제는 삼성육부 체제가 갖춰지는 거죠. 국가 기본 체제가 갖춰지는 거죠. 삼성육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삼성이고요. 상서성 아래 육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령체제 정비 관련해서는 또 과거제가 수나라 문제에 시작된 과거제가 이제 당나라 와서 제대로 정비되고 이후 송나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나라 이전의 의진 남부 시대에는 어떤 제도라고요? 관리 등용 제도가 구품중정제, 중정관이 추천하는 구품중정제였는데 수나라 때부터 과거제를 실시해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뽑는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송태조가 중요합니다. 송태조가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전시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전시는 과거 시험을 왕이 직접 주관을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을 전시라고 하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시를 도입한 왕이 송태조입니다. 송태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율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용조, 균전제, 부병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균전제는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고요. 조용조는 앞에 조자는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이죠. 용은 노동력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뒤에 조는 특산물을 바치는 말합니다. 이게 조용조고요. 부병제는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 체제로 흘러왔는데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가 뭘 계기로 해요? 755년 안사의 난을 계기로 755년부터 763년에 안독산 사사명이 반란을 일으키죠. 당현종 때요. 그래서 안사의 난으로 인해서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 이후에는 뭐가 실시됩니까? 양세법이 실시되고요. 자산에 따라 납부하게 하는 양세법 실시되고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양세법은 나중에 뒤로 가면은 명나라 때는 일조편법, 일조편법으로 바뀌고 조세 은납화가 시작됩니다. 청나라에는 지정은제로 바뀝니다. 다시요. 조용조 제도가 안사의 난 이후 양세법으로 바뀌게 되고요. 명나라 때 일조편법, 그리고 청나라 때 지정은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사의 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라고요? 755년부터 763년 안독산 사사명의 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령 정비와 관련해서 참고로 이제 각국 나라가 어떻게 정비를 했나 한번 볼게요. 고구려는요, 373년에 소수리왕 때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소수리왕 때는 율령 반포도 하고 또 뭐 했어요? 불교도 들어왔고요. 태학도 설치했죠. 백제 때는 고이왕, 260년 고이왕 때 율령 반포하게 되고요. 신라는 법흥왕, 역시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통일신라는
국학을 설치하고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습니다. 독서 상품과가 뭐라고요? 네,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졸업시험을 쳐서 네, 관리를 등원하는 것이죠. 네, 과거제는 아닙니다. 과거제는 우리나라는 네, 고려 때부터 실시되죠. 고려. 네. 발해는 삼성육부제를 운영하긴 했는데 약간 변형된 형태의 삼성육부제. 그래서 네, 정당성 아래 이렇게 육부를 뒀고요. 네. 교육기관 이름도 주자감을 설치했습니다. 주자감. 네. 고려는 삼성육부제가 아니고 역시 변형돼서 이성육부제를 운영했죠. 네.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해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에서 이성육부제가 네. 진행이 됐고 국자감을 설치했고 과거제가 시행됩니다. 네. 자,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은 고대 일본을 만든 게 누구라고요? 쇼토쿠테자. 네. 593년부터 섭정을 하면서 7세기 초에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고 일본의 모든 체계를 잡죠. 네. 관이제도도 만들고요. 네. 17조 헌법도 만들고요. 그래서 쇼토쿠테자가 죽은 이후에 645년에 다이카 개신이 일어나서 천황 중심의 율령 체계를 네,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고 율령이 반포되는 것은 701년. 네. 701년 다이오 율령이 반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오 율령에 따라서 중앙관제는 이관팔성제, 네.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행정 담당하는 태종관, 이관, 그 다음에 태종관 밑에 팔성, 이관팔성제가 운영이 됐고요. 지방은 국, 군, 리 이렇게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과거제는 실시하지 않았고요. 당의 균전제, 아까 토지를 나눠준 균전제를 모방해서 반전수수법을 실시했습니다. 반전수수법이요. 네,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네. 다음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리 왕조 때 과거제를 도입하고 문묘를 설치하고 국자감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트남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알아보면요. 기원전 111년에 네, 남베이시라는 나라가 베트남에 있었는데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그 유명한 한무제에서 남베이시 멸망합니다. 기원전 111년에. 그래서 계속 중국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독립합니까? 938년. 938년 독립을 해서 이런저런 왕이 계속 교체되다가 최초로 안정적으로 좀 존속된 왕조가 바로 이 리 왕조입니다. 리 왕조. 1009년부터 1225년. 중국, 그러니까 베트남 최초의 왕조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왕조라는 개념이 뭐예요? 왕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게 왕조잖아요. 좀 안정적으로 존속된 그런 최초의 왕조다. 그래서 리 왕조고요. 리 왕조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쩐 왕조가 있죠. 쩐 왕조. 쩐 왕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쩐 왕조 시대에 네, 몽골의 3차 침입을 막아냅니다. 쩐 왕조 때요. 누가요? 쩌능다오. 네. 베트남의 영웅 쩌능다오. 네. 베트남에서 호치민과 더불어 양대 영웅 쩌능다오가 몽골의 3차 침입을 막아냅니다. 몽골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몽골을 막아낸 나라가 어디라고요? 일본과 베트남입니다. 일본은 신풍, 가미가지의 덕분을 막아냈고 베트남은 3번 싸워서 네, 몽골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이때가 이제 쩌랑조예요. 몽골하면 쩌랑조. 몽골은 몇 세기입니까? 13세기. 몽골 나오면 몇 세기? 13세기. 네. 일본 나라 시대는 8세기. 네. 장수왕은요? 5세기. 네.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고. 세계사에서 계몽 시대는요? 18세기. 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쩌랑조 다음에 레왕조. 레왕조가 있었고요. 레왕조 다음에 응우엔 왕조가 마지막입니다. 응우엔 왕조가 네, 1945년까지 존속합니다. 그 다음에 네, 1945년에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되고요. 그 다음에 1955년에 베트남 공화국, 1976년에 미군이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했죠. 전쟁이 터서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탄생합니다. 네, 이름이 약간 틀리니까 네, 일부러 헛갈리게 시험에 내죠 이거를. 네, 다시 한번요. 베트남 역사는 기원전 111년에 남베이시 한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는 리왕조, 그 다음에는 쩌랑조,
그 다음에 레왕조, 그 다음에 응웬 왕조, 그 다음에 네,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공화국,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네,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대 국제관계를 한번 보면요. 당대는 돌걸, 위구르, 토번의 화번공주를 파견합니다. 네, 화번공주 많이 나왔죠? 네, 양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당나라가 공주를 파견해서 혼인을 맺게 한 것이죠. 그 예전에 흉노하고 한의 관계가 있었죠? 네, 호아냐 선우에게 그 유명한 중국의 4대민 왕소군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제 이런 식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화번공주를 보냈는데 당나라 때는 어디 보냈다고요? 돌걸, 위구르, 토번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나라 고종 때 우리 민족 고구려 660년 백제 668년이 멸망하게 됩니다. 네. 당 고종 때인데요. 사실 당 고종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황후 측천부가 한 것이죠. 네. 사실상 측천부가 네, 나중에 물론 주나라를 세워서 단독 황제가 되지만 그 이전부터 네, 당 고종을 제껴놓고 자기가 정사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죠. 측천부. 네,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일본은 7세기 견수사, 견당사를 파견했죠. 네. 그래서 쇼토쿠테자가 7세기 초반에 정권을 잡았을 때 뭘 했어요? 수양제의 국서를 보냈죠. 네. 해가 뜨는 나라의 천황이 해가 지는 나라의 황제에게 안부를 묻는 그런 건방진 국서를 보낸 게 바로 네. 쇼토쿠테자 7세기 초반에 그분들 이제 견수사도 파견했었는데 일본이 견수사 견당사를 보내다가 894년에 네. 견당사 파견을 중지해버립니다. 왜요? 당나라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아까 안사의 난 755, 763 이후에 당나라가 몰락의 길을 계속 걷고 있잖아요. 네. 절도사랑 환관이 다 헤쳐먹은 거죠, 나라를. 네. 그래서 몰락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더 볼 거 없다, 더 배울 거 없다. 894년에 견당사를 이제 보내는 걸 중지하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일본 고유의 국풍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다음으로 한번 이제 동아시아 불교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불교 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게 언제예요? 네. 기원 전후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온 거고요. 후한 때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삼국시대가 언제예요? 이제 위초고가 있을 때, 우리 삼국지연이 나오는 그 위초가 있을 때 삼국시대인데, 그때, 네, 중앙아시아의 강승회라는 사람이, 네, 베트남에서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했고, 네, 오나라에 와서, 네, 사찰을 건립하고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기죠. 위초고가 있던 시기는 3세기잖아요. 네, 3세기. 후한이 멸망이 220년이니까요. 3세기 때 강승회라는 사람이, 네, 가장 먼저 활동 시작한 사람입니다. 강승회. 네. 그리고요. 네. 5, 16국 때는 북이가 통일을 한 이후에 원래 수도가 어디라고 했어요? 평성. 네. 평성에 있을 때 윈깡석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효문제 때 낙양으로 천도하죠. 낙양으로 천도해서 용문석굴을 만듭니다. 네. 북이 효문제는요. 네. 낙양으로 천도. 네. 한화정책 호한융합. 호족과 한족을 융합시켰다. 호한융합. 네,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당나라 때는 이제 그 유명한 현당이 네, 인도에 갔다 와서 대당서기를 완성하게 되죠. 네. 한반도를 한번 보면요, 네, 고구려, 네, 소수리왕 때 전진의 순도가 네, 불교를 전래해줬고요. 백제는요, 동진의 마라난타가 침류왕 때 불교를 전래해줬습니다. 신라는요, 5세기 때 고구려가 전래해서 네, 법풍왕 6세기 법풍왕 때 불교가 공인되게 됩니다. 네, 통일신라 시대 때는 네, 선종이 발달했고요. 고려 시대 때는요, 네, 교종과 선종이 통합돼서 고려 전계는 의천의 천태종, 고려 후기 때는 진울의 조계종이 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일본 한국의 백제 성왕이 노리사치기를 보내서 552년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량해 주게 됩니다. 552년이 중요한 해라고 그랬죠. 왜요? 돌걸 제국이 성립한 해가 552년인데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나라 터키 있잖아요. 터키 역사서에 552년에 정확히 나옵니다. 네. 돌거제국이 성립했다. 자기들 조상이 네, 성립했다. 552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아스카 시대 때, 네, 7세기 초반의 아스카 시대 때, 네, 불교가 굉장히 융성하게 된 것이죠. 들어온 거는 550년에 들어왔고, 이제 불교랑 누구랑 싸워요? 일본에서는요? 신도. 네. 일본은 원래 종교가 신도잖아요. 네. 모든 자연에 다 신이 있다.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 그 신도인데 신도와 불교가 경합을 해서 불교가 이긴 게 바로 쇼토쿠 대자 때부터 그런 것이죠. 쇼토쿠 대자가 불교 문화를 꽃피운 것이죠. 네. 그래서 쇼토쿠 대자가 뭘 만들어요? 607년에 호류사. 네.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 호류사를 만듭니다. 나라 시대 때는요. 나라 시대는 몇 세기라고요? 8세기. 네. 나라 시대는 무조건 8세기. 네. 나라 시대 때 도다이사, 동대사를 만듭니다. 도다이사는요. 세계 최대의 목조 건축물입니다. 세계 최대의 목조 건축물. 네. 이러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호국불교죠. 호국불교. 예. 나라를 지킵니다. 불교가. 네. 불교는 원래 개인 수양을 하는 종교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불교는 호국불교예요. 나라를 지킵니다. 네. 그리고 동아시아 불교는 선종이 발전했죠. 선종은 누구의 영향 때문에? 네. 달마대사. 네. 인도의 달마대사가 언제 들어와요? 네. 남북조시 때. 남북조시 때 남조에 양나라가 있어요. 양무제. 네. 불교를 아주 숭상시킨 양무제가 있는데 그때 와서 네.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네. 네. 소림사로 가서 네. 몇몇 9년 9년 동안 수련을 닦아가지고 네. 돌을 닦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래서 소림사가 이제 소림 범법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왕권 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왕즉불. 네. 누구랑 비슷하죠? 네. 유럽의 누구? 루이 14세. 네. 지미국 국가다. 네. 왕권 신수설. 지미국 국가다. 마찬가지로 왕즉불, 왕이 곧 부처다. 네. 이렇게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고요. 이제 불교에 토착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불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불교 플러스 그 지방에 있던 토착 네, 종교 내지 문화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가 중하다. 부모 은중경. 네. 불교는 원래 뭐 효랑 관련이 있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네. 불교는 인생은 고고, 네. 해탈을 해야 된다. 팔정도를 통해서 해탈해야 된다. 이런 종교인데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는 경전. 부모 은중경은 바로 불교와 유교가 효를 강조하는 유교가 합쳐진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가 들어와서 토착을 해서 발전시키려고 일부러 결합시킨 것이고요. 일본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신불스팝. 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신불스팝. 일본의 신도와 불교가 융합됐다. 신불스팝.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토착이 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산신각. 네, 산신각. 네. 산에 네, 신선이 있잖아요. 산에 지키는 신. 네, 산신.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 절에 가면 대웅전, 네, 대웅보전 이런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네, 산신각이 있습니다. 산신각. 네, 그것도 불교에 토착한 것이죠. 네. 이때 활동한 중요 승려들을 보면 아까 최고로 3세기 먼저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강승해. 중앙아시아에 강승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세기 동진 때 네, 법편이 있습니다. 법편. 이 사람이 인도에 갔다 와서 불국기를 했습니다. 네, 가장 빠른 시기에 인도를 갔다 온 것이 이 사람이 동진이니까 시대가 네, 남북조 전에 동진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의 해자 쇼토쿠 일본에 건너가 쇼토쿠 대제 스승이던 해자가 있고 네, 담징이 있습니다. 네, 담징 교과서에 나오죠. 네, 호류사에 건너가서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렸다. 네, 금당은 절의 본당을 얘기해요. 호류사 금당벽화는 네, 동양 3대 미술품입니다. 하나는요, 윈깡석불. 네, 부기가 만든 윈깡석불가 네, 우리나라의
석굴암. 네, 석굴암 이렇게 해서 동양 3대 비수품이 됩니다. 그 유명한 현장 목사는요 7세기에 인도를 다녀와서 대당서역기를 저술합니다. 네, 646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목사 646년 7세기 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초 우리 통신라 해초는 8세기에 갔다 오죠. 네, 8세기에 인도를 갔다 와서 5개의 천축국 5천축국을 다녀와서 왕후 천축국전을 저술하게 됩니다. 왕후 천축국전은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두낭의 막곡을 막곡을에서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감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진은 당나라 사람인데 8세기에 일본에 건너가서 계율종을 전래합니다. 감진. 네. 그리고 앤린이라는 일본 승려가 있습니다. 유일한 일본 승려도 지금 앤린. 9세기에 네, 당에 들어가서 인도가 아니에요. 당에 가서 입당구법 순례행기를 저술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통신라의 해상 장보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앤린입니다. 앤린. 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이 당나라 시기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중요한 연도를 살펴보면요. 622년 그 유명한 헤지라가 있습니다. 네, 622년 헤지라.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네, 바케리피에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한 성스러운 도망이 일어날 때가 622년인데 이걸 헤지라라고 하고요. 네.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 종교 기원의 원년입니다. 네. 기독교가 네. 예수의 탄생을 쓰는 것처럼 네. 622년을 이슬람 기원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함마드는 다시 네. 메카로 와서 630년에 와서 권력을 장악하죠. 네. 645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가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당의 율령제를 바탕으로 천황 중심의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이것이 네, 701년에 다이오 율령 반포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661년 네, 661년에 이슬람의 우마이야 왕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우마이야 왕조.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요. 네, 정통 칼리프 시대 무함마드 사후에 1대, 2대, 3대, 4대 칼리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는데 750년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성립됩니다. 아바스 왕조.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 바로 나오는데요. 네. 세계사적으로 732년에 투르푸아티의 전투가 있습니다. 투르푸아티의 전투. 프랑스의 지명이에요. 네. 네. 이슬람이 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네. 에스파냐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참고로 지금 스페인하고 프랑스의 경계가 피레네 산맥입니다. 네. 산맥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먼저 에스파냐에 진출했잖아요. 진출한 다음에 프랑스를 먹으려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세력이 프랑스에 들어갔는데 당시는 어떤 시기였어요? 네. 이때 732년에는 네. 프랑코 왕국이 있었죠. 네. 프랑코 왕국의 궁제 카를 마르텔이 네, 이슬람군을 격파합니다. 그래서 카를 마르텔은 서유럽을 이슬람에서 수호한 영웅으로 지금 이제 떠받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732년 투르푸아테의 전투. 네. 그 다음에 751년에 탈라스 전투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탈라스 전투. 네. 탈라스는요 키르키스에 있습니다. 키르키스탄에 있습니다. 네. 누구랑 붙였다고요? 네.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 네. 투르푸아테 전투는 우마이야 왕조고요. 네. 탈라스 전투는 네. 아바스 왕조랑 누구랑요?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당나라 군대가 탈라스에서 싸움을 했는데 고선지 장군이 졌지요. 네. 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나라의 제지술이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 서아시아, 유럽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종이는 누가 발명했다고 그래요? 네. 후안의 체륜이라고 그러죠. 네. 뭐 확실하지 않지만 후안의 체륜이라고 하니까 중국은 제지 기술이 있었는데 이때 네. 유럽으로 제지 기술이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탈라스 전투 이후로 탈라스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키르기스탄. 네. 즉 파미르곤에 넘어서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중국은 파밀곤에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영토가 어디까지예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그러죠. 네. 파밀곤을 넘기 전까지입니다. 네. 파밀곤은 이제 이 이후에는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00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800년. 네. 서노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한 이후에 네. 여러 이제 그 게르만족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했었죠. 네, 막 대혼란의 시기였는데 이제 프랑크 왕국이 이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았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네, 샤르마누 대제, 카레 대제가 이전의 서노마 영토를 많이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교황 레오 3세가 네, 샤르마누 대제에게 서노마 제국 황제 관을 씌워줍니다. 네, 그게 바로 800년입니다. 800년. 네. 이로써 서노마 제국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843년에는 베르댕 조약이 체결돼서요.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프랑크는 오늘날의 독일, 중프랑크는 오늘날의 이탈리아, 서프랑크는 프랑스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만든 조약이 바로 843년의 베르댕 조약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당나라까지 알아봤고요. 당나라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네. 황소의 난에 그 황소의 부하였던 주전충에 의해서 907년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대 시국 송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끝내기 전에 한번 중국사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하운주가 핸드폰을 충전하고 진화 의진함을 만나 수당을 받아 오송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요금이 들여 원명청을 신중히 마셨다. 네, 감사합니다.